잠재의식은 우리가 입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만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는 혼잣말로 난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잠재의식은 난 가난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장바구니에 무게가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면 난 가난하다고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의 이런 인식 과정은 조금 유별난 것이 있습니다. 1인칭의 현재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난 가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난 가난했다 라고 말하거나 넌 가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넌 가난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을 I am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현재 의식의 주장 중 미래에 하겠다는 결심마저도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인생은 매우 쉬웠을 겁니다. 난 새해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1등을 할 거야 라는 주장과 함께 잠재의식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구조였다면 새해가 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리를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지금 현재 사실이라 받아들인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즉, 현재 나의 상태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나, 매번 결심만 되풀이하는 나, 여전히 하위권인 나를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이 이렇게 1인칭의 현재형으로만 받아들이는 속성 때문에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상상의 법칙을 이용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내가 건강한 것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에서 나는 열이나 힘이 빠진 감각, 그런 모습에 익숙해진 이성. 그래서 잠재의식 안에 우리의 위치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잠재의식 안에서 이 위치의 변화가 생겨서 그곳에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건강해지고자 한다면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현재 이성과 감각이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고 먼 미래의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 상태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난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자 난 지금 건강하지 않아 라는 주장이고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부자가 아님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과 난 지금 가난해 라는 주장이고 난 충만한 인간관계를 원해 라는 마음은 난 현재 그런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난 지금 인간관계의 결핍을 느끼고 있어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잠재의식 안에 이런 관념은 또한 나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조금도 먼 미래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곳에 나에 대한 주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10년 후여서도 안 되고 10분 후여서도 안 되고 10초 후여서도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식에 매어 있는 마음은 그 주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식은 이성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그저 부족한 모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것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얻었다는 평온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노력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 즉 영노력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다룰 때 가장 조심해서 살펴야 할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영노력의 법칙이고 마음을 다룰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그리고 가장 깊게 연구해봐야 할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드문 이유는 영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영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마음을 다룬다면
습관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결핍만이 남습니다. 네빌링의 방식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지금 현재로 그린다는 사람들 대부분 역시도 습관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은 현재형으로 받아들인다는 착각 속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욕망이 사라지는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상상을 하면서도 욕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을 1인칭의 현재형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인 것만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네빌링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현재로 느끼는 데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법칙을 알게 된 후부터 더더욱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노력의 법칙과 관계해서 상상의 법칙을 살펴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할 때도 소망이 성취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소망을 그려보며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면 결핍만 각인되어 소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는 소망이란 것을 지금 현 위치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해질 것이다 혹은 건강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금 부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를 얻을 것이다 혹은 부유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건강한 상태, 부유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결핍 상태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마음만 있다면 잠재의식에는 계속해서 결핍만이 각인됩니다. 이것을 영노력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과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우선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에 나오는 목적을 생각하기와 목적에서 생각하기에 대한 강의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인생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 후에 자신이 그 목적으로 삼은 상황 속에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는 대신에 목적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하고는 계속 그 뒤에 선 채로 그 꿈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빛을 발산하고 그곳으로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연단에 서서 청중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연단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기점으로 극장을 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앉은 채로 아니면 2층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이 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스크린과 연설자인 제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같은 극장을 보고 있지만 다른 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극장을 연단을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보는 시선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가 앉아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청중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 뒤에 펼쳐져 있는 스크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다고 사실로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을 묘사할 것입니다. 저기 청중석의 자리가 안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연단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안정의 상태를 원한다면 비록 저의 육체는 여기 연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입증하기 위해서 안정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묘사합니다. 만약 제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봤던 것이 여전히 눈에 보인다면 원하는 목적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원하는 목적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과 목적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에서 생각하는 기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신 후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난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느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성은 여러분의 목적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혹은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목적을 차지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 확실한 투자. 우리가 네빌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에서, 즉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망이나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직접 그곳에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